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그래왔듯 김천 상무의 선수들은 군 생활 기간을 끝내면 원 소속팀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만큼 새로운 입대자들이 생깁니다. 그러한 입대자들은 K리그 판도를 바꿔오기도 했었는데요. 올해 4월 29일 새로운 입대자들이 확정이 됐습니다. 과연 그 선수들은 어떤 선수들인지 지금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요. 키퍼는 2명입니다. 안양의 김태훈 그리고 부천의 이주현 선수가 골키퍼 새로운 입대자가 됐고요. 수비진에는 김강산, 박찬용, 유선, 박대원, 최예훈, 오인표 선수가 수비수로 선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드필더진에는 맹성웅, 김준호, 이동경, 이승원, 이현식 선수가 선발이 됐고 마지막으로 공격진에는 김승섭, 이동준, 추상훈, 김채한, 원기종, 박상혁, 김경준 선수가 새로운 입대자로 선발이 됐습니다. 자, 이제는 각 포지션별로 좀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골키퍼 보겠습니다. 김천 상무는 기존에 김준홍, 강현무, 김동헌, 그리고 정명재 선수로 구성된 뎁스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위에 있는 이 2명의 선수, 김준홍과 강현무 선수는 K리그 1에서 주전급으로 뛸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입증한 선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천 상무가 가지고 있는 골키퍼진은 이 김준홍, 강현무에 더해 김동헌까지 K1 주전급 골키퍼들이 3명이나 포진되어 있는 그런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었겠는데, 근데 이 김준홍과 강현무가 전역을 할 예정입니다. 7월 전역 예정이고 이 4월 입대자가 오기 전까지 오고 나서도 약 한 달 내지는 뭐 2달 정도의 겹치는 기간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K리그 1 주전급 골키퍼가 전역한다는 것은 이 김천 상무에게는 꽤나 큰 손실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4월에 입대 예정인 골키퍼들이 김태훈과 이주현, K리그2에서 세컨 골키퍼로 활약했던 선수들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김천 상무의 키퍼진에 대한 이 밸런스를 살짝 떨어뜨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게끔 만드는 그런 입대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좀 보면 전역 2명, 입대 2명으로 그 4명의 뎁스는 유지가 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까지 보여준 바에 의해서는 김동원 선수가 주전으로 뛰는 가운데 김태훈, 이주현, 그리고 정명재 선수의 어떤 백업 골키퍼로서의 싸움이 좀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김천 상무가 뭐 여러 골키퍼들을 많이 기용해온 팀인 만큼 정종용 감독의 이 수가 상당히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센터백으로 넘어가 보면 이 이상민, 김재우, 홍욱현, 뭐 김민덕, 조진우, 이상민, 또 다른 이상민이죠. 어쨌든 이 6명의 선수들을 기존 뎁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이 물론 원두재 선수와 김봉수 선수가 센터백으로 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기본적인 뭐 본 포지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포지션을 센터백으로 보는 선수들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중 전역하는 게 이상민, 김재우, 그리고 때에 따라 들어가는 원두재입니다. 이 선수들은 K리그 1에서 주전급으로 뛰는 선수들이었고, 역시나 앞에서의 골키퍼처럼 상당히 출혈이 클 수도 있는 포인트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다행히 키퍼와 다르게 이번에는 김강산과 박찬용이라는 역시 K리그 1 주전급 센터백 2명, 그리고 유망주 센터백인 유선 선수가 포함이 되면서, 사실 기존의 센터백 자원들을 보면 이 뭐 22세 이하 같은 거는 뭐 논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미 어느 정도 뭐 조진우, 김민덕, 뭐 아예 메인급 센터백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K리그 1에서 주전급 내지는 준주전급으로 계속해서 뛰어왔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상민, 김재우, 원두재가 빠지는 건 아쉽지만 이 선수들로도 충분히 꾸려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박찬영과 김강선이라는 좋은 선수가 또 들어왔기 때문에 이 김천의 센터백 라인은 출혈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아주 크게 느껴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변화를 정리해보면 전역이 2.5명, 입대가 3명, 뎁스의 안정감에는 충분히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다음은 풀백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왼쪽에는 박민규, 박수일, 조현택 선수가 있고, 오른쪽에는 윤종규 선수, 김태현 선수, 박승우 선수가 기존 자원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이 중에 7월에 전역할 선수들은 박민규, 윤종규, 김태현인데요. 이 김태현 선수를 어느 정도 배제하고 본다고 하면 박민규와 윤종규는 국가대표급 풀백 자원들이고, 계속해서 뽑히지는 않아도 이 벤투호에서나 이런 여러 감독들이 한 번씩 실험해봤던 선수이기도 한데요. 김태현 선수는 그런 선수들 내에서도 주전 우측 풀백을 차지할 만큼 또 좋은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꽤나 큰 출혈이 될 수 있는데, 그 자리에
양쪽 다 가능한 박대원, 그리고 왼쪽에 최예훈, 오른쪽에 오인표가 들어오면서 이 현재는 모두 K리그2 소속이기는 하고 이 앞에서 말씀드린 박민규, 윤종규, 김태현에 비해서는 약간 떨어진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박대원 선수나 최예훈, 오인표 모두 어느 정도의 장점을 각각 가지고 있는 만큼 현재 모두가 K리그2 소속이라고 해도 뭐 어느 정도 이 뎁스 유지에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역 3 입대 3인데 물론 이 보면 당이 빠지는 게 아쉽고 뎁스의 퀄리티가 살짝은 얇아진 느낌이기는 하지만 이 기존에 남아있는 선수, 이 전역한다고 하더라도 왼쪽에는 박수일, 조현택이고 오른쪽에 박승우 선수가 있잖아요. 이런 점 생각을 해보면 이 풀백 뎁스도 약간 센터백의 그것과 같이 퀄리티는 얇아졌어도 그 뎁스 자체는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수비형 미드필더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자리입니다. 이 수비형 미드필더에는 김동현, 원두재, 서민우, 김봉수가 있고 중앙 미드필더 정도를 보면 김진규와 이진용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이진용도 수비형 미드필더로 볼 수 있습니다만 이 중에 7월에 전역할 예정은 위에 있는 3명의 선수죠. 이 머리 길이부터 느낄 수 있습니다. 위의 선수들이 선임이라는 걸. 이 김동현, 원두재, 김진규, 국가대표 상비군 미드필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3명의 선수들만을 보면 진짜 K리그 1에서 정말 상위 클래스의 선수들이고 국가대표에 너무나 당연하게 이름이 언급되기도 했었던 선수들인데 이런 선수들이 빠지는 가운데 입대하는 선수들은 수비형 미드필더 포지션에는 맹성훈,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에는 포항의 김준호입니다. 이 맹성훈 선수나 김준호 선수가 뭐 때에 따라 이 선수들보다는 살짝 퀄리티가 낮아 보일 수 있어도 상당히 살림꾼 역할을 잘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김천의 미드필더진에는 또 좋은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 기존에 이 김봉수가 센터백을 보곤 했는데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로 올라올 수 있다면 이 수비형 미드필더의 뎁스나 중앙 미드필더의 뎁스나 아주 큰 뭐라고 할까요? 물론 이 원두재 김동현 빠지고 하지만 어느 정도는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라인업이 그래도 구성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로 좀 넘어가 볼 텐데 이 공격형 미드필더가 좀 특수합니다. 이 3명의 선수가 모두 다 전역을 하는데요. 구번철, 김현욱, 그리고 강현묵 이 3명의 선수 모두가 머리가 길죠? 이 얘기는 곧 전역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3명의 선수가 모두 전역을 하면서 이 3명의 자리를 온전히 다 채워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사실 이 뭐 주장인 김현욱 선수 뭐 좋은 활약 계속 보여준 뭐 강현묵, 구번철 선수가 빠지는 건 좀 아쉽기는 하지만 4월에 입대하는 선수들의 네임밸류가 좀 엄청난데요. 이동경, 이현식, 이승원 이 선수들은 K리그 1에서 좋은 능력을 보여준 선수들입니다. 이동경 같은 경우에는 AB 대표팀도 경험을 한 자원이고 이승원 같은 경우에는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또 리더십을 보여주면서 이 선수가 K리그 1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고 여기서 군 문제까지 해결한다면 조금 더 높은 선까지 갈 수도 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선수가 김천 상무에서 보여주는 활약의 여하에 따라서 이선 선수가 얼마나 갈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질 만큼 이 3명의 선수들은 모두 좋은 선수들이고 이현식 역시 너무나 좋은 선수들이죠. 전역 3명, 입대 3명 이 네임밸류만 보면 큰 도약일 수도 있고 어쩌면 새로운 선수들이기 때문에 도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들어온 선수들의 면면이 너무나 뛰어나다는 걸 보면 이 3명의 선수가 잘만 활약해준다면 김천의 공격은 여전히 매서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공격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측면 자원을 볼 텐데 기존 뎁스를 보면 김민준, 정치인, 최기훈, 모재현, 김대원 선수가 들어와 있죠. 7월에 전역할 예정은 역시나 머리가 긴 두 선수 김민준과 정치인입니다. 이 2명의 선수 모두 K리그 1에서 준주전급 윙어이고 김민준 선수는 울산에 2022년 17년 만에 우승 때 어느 정도 또 활약을 하기도 했었던 선수인데요. 최근에 좋은 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그 출혈이 아쉽기는 하지만 4월에 입대할 선수가 김승섭, 이동준, 추상훈이라는 점에서는 이런 출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입대하는 입대자들이 꽤나 반가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김승섭은 K리그 1에 주전으로 뛰고 있고 전북의 이동준 역시 그러하고요. 이동준은 역시나 대표팀을 경험했던 만큼 충분히 좋은 자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K리그2의 유망주인 추상훈 선수 역시 때에 따라 실망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으나 이번 기회를 절치부심의 기회로 삼아서 또 좋은 능력을 보여주게 된다면 이 소속팀이 전남으로 돌아가서도 추후에 또 좋은 활약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김천에서의 활약도가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변화 보면 전역이 2명인데 입대가 3명이고 이 윙어들을 잘 활용한다면 이동준과 김대원이 주전 윙어로 뛰는 정말 엄청난 라인업을 김천에서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마지막은 중앙 공격수입니다. 기존 뎁스는 이영준, 이중민, 그리고 유강현 선수인데요. 7월에 전역할 예정인 선수는 이영준과 이중민입니다. 모든 영상에 이 전역할 선수는 머리 길이를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4월 입대 예정은 김찬, 원기종, 박상혁, 김경준 선수가 들어오게 됐는데 이 전역은 2명인데 입대는 4명입니다. 그리고 이 유망주 공격수들이 꽤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이 김천의 유망주 공격수 신화, 뭐 조규성, 뭐 이영준도 때에 따라 그럴 수 있고요. 상당히 또 좋은 어린 선수들이 많이 왔다 가서 여기서 성장을 해서 본 소속팀이나 나아가서 더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경우가 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김찬, 박상혁, 그리고 기존에 활약 보여주던 원기종, 김경준까지 이 중앙 공격수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만 있다면 이 김천 상무의 공격은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다. 그리고 이 유망주들을 잘만 키워낼 수 있다면 김천 상무라는 이 특성을 이 입대하는 선수들은 정말 잘 활용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 선수들에게나 김천 상무에게나 이 선수들의 활약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 유망주 공격수 신화를 이어가는 게 이 김천의 올해 또 핵심 과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김천 상무 4월 입대자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K리그의 판도를 늘 많이 바꿔왔고 그게 뭐 전역이 바꿨던 아니면 뭐 입대가 바꿨던 뭐 그에 상관없이 어쨌든 이 김천 상무 내지는 뭐 상무의 여러 변화들은 K리그의 판도를 바꾸는데 정말 큰 역할을 많이 했었다고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그만큼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선수들이 얼마나 좋은 활약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정말 반응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체크를 하는 게 너무나 중요했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선수들 모두 안 다치고 좋은 활약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